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8%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은 1.1%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틀 전에 갭을 띄웠던 부분을 모두 메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금융주를 제외하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이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전기차 화재에 따른 관련된 업종들, 그쪽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지난주도 내내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기관과 외국인의 모두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피하고 수급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수급 변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대로 금융주 쪽에서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현대차,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자동차, KB금융,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자동차, 금융, 조선, 오늘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삼성화재, 실리콘투, 기관은 거의 금융주하고 보험주 쪽, 이쪽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2%로 마무리되었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양시장 모두 0.2%의 반등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반도체 수를 보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주말 사이에 몇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인지 월요일부터 시장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오늘 1.2%의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모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반도체 관련주, 2주 전에 시장에 급락이 있었고, 그 뒤로 큰 급락 없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출발이 이어지고 있었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별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동안 이렇게 일봉상으로 본다면 약 2주 전쯤에 주가가 급락을 찍고 나서 생각보다 빠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저점에서 고점까지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30%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조금은 쌓이는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 자, 월요일날 시가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주가가 몇 번씩 급락이 나왔던 만큼 강한 하락의 초입 구간, 바로 시가가 여기입니다. 그 위치까지 꽤나 큰 반등이 나왔던 것은 충분히 매물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폭락이 나왔던 당시가 이때죠. 그럼 그 전부터 미리 한 차례, 두 차례, 세 번 이렇게 파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폭락 당시에 시가라든지 그 전날 종가까지 주가가 근접하게 올랐다는 것은 충분히 물량이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급락을 맞았고 며칠 사이에 반등이 나왔다면 충분히 물량을 조금은 줄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주도했던 업종이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해지주라고 할 수가 있고, 시장 상승의 결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과 함께 주가에 급등이 나왔다면
주말 사이는 엠폭스 확산이 다시 커짐에 따라서 이런 이슈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이렇게 들렸었는데 품절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도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혹시나 진단키트가 필요하시다면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또 로켓 배송도 가능하니까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진단키트 관련주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시젠, 이 종목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랩지노믹스, 이 종목도 20%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수젠텍이라든지 휴마시스 모두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진단키트 관련주는 지난주쯤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장기 투자하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약간은 재료에 의해서 수익 관점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면 짧게나마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5일선 내지는 10일선 근처에서 주가가 한번 눌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모든 업종들이 강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수하려는 위치는 아니고 다시 한번 5일선과 10일선 근처까지 눌렸을 때 그때 지금의 재료가 살아있다면 공략할지 말지를 고민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눌림에서 매수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들고 갈지 또는 수익 실현해볼지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또 제가 한 가지 업종을 더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 자, 주말 사이에 화재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장을 뒤덮었었고 그 때문에 장 초반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쪽에서 꽤나 큰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농화성이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고 장중한 때는 23%까지 꽤나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갭을 15%나 띄워서 출발했던 만큼 지금은 조금은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CIS 마찬가지로 부진한 시장 대비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크게 갭을 띄워 출발했던 만큼 약간은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전기차 화재 그 이슈가 끝날 수 있는 재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도요타에서는 2028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가장 기술력이 앞선 만큼 적어도 국내 시장도 28년 이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재료화 이슈가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대해서는 빨라도 8월 말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오늘은 전기차 화재 이슈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쪽 그 두 개 업종이 시장을 많이 이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재료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내 스스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조금은 짧게 수익 관점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구분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조금 더 주식시장을 깊이 이해해볼 수가 있고 재미도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조금 해지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의 강세 흐름이 있었고 또 최근 2주 사이에 있어서 시장이 급락 후에 많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해지주 외에도 금융주와 보험주들 이쪽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통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금융주에는 정말로 악재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에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 밸류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 국내에서는 가상금리 쪽에서는 금리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출금리를 매긴다면 기준금리에 더해서 이 가상금리까지 합친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코픽스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은행의 가상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게 은행의 이자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금융주와 보험주 이쪽이 오늘도 부진한 시장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또 신한지주 지금 직전 고점과 거의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정말로 머지않아 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주하고 보험주, 지금 어떤 재료가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인지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난달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목요일부터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고, 아마도 단기간에 시장이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FOMC 의사록이라든지 잭슨홀 미팅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22일부터는 잭슨홀 미팅이 있다, 이런 일정들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비록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